이미지들은 모스크바나 테헤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혼란은 국제사양 조약기구의 가장 전략적인 동맹국인 덴마크 왕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맹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싱턴은 19세기 알래스카 모델을 다시 적용하고 돈을 제시하여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1월 17일 아침 코펜하겐과 누크 거리에서 오는 이미지들은 백악관의 계산이 맞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린란드는 자유로워야 하며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가장 가혹한 자연 조건과 싸워왔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포착된 이 이미지들에 반영된 것처럼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생존을 위한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정신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린란드 사람들은 실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자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위 물결은 1월 17일에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이며 누크에서 코펜하겐까지 4,000km에 걸쳐 칼라알리트 누나트, 즉 사람들의 땅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변했습니다. 현장 소식통에 의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코펜하겐 거리로 모여 그린란드 국기를 손에 들고 미국 대사관으로 직접 행진했습니다. 동시에 누크에서는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서 그린란드의 옌스 프레데릭 닐센 총리와 국회의장이 미국 영사관 앞에서 직접 명예의 경의를 표하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반응은 미국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의 현 행정부의 태도에 대한 주권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군중의 언어입니다. 시위자들은 영어가 아닌 그들의 지역 언어인 칼라알리스트어로 트럼프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크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은 현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여주며 이것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존엄성을 위한 싸움임을 증명합니다. 영상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디테일은 미국을 떠나게 하자라는 아이러니한 모자입니다. 이 구호는 초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 있는 국가적 분노로 바뀌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증오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서 발언권을 갖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전략에 대한 가장 명확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절대 팔리지 않는다. 옌스 프레데릭 닐센 총리의 말은 모든 것을 요약하며 외교적 예의의 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덴마크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나토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덴마크 왕국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유럽 연합을 선택합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했으며 그 미래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집단적 의지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 품위 있는 입장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왜 위기가 심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몇 시간 후 트럼프는 총리의 발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야. 그건 그들의 문제야. 나는 그와 동의하지 않아.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에게 큰 문제가 될 거야. 이 발언은 지도자의 정치적 입장 이상입니다. 이는 국가의 집단적 의지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 광산 회사들이 그들의 땅에 구멍을 내어 녹색의 그린란드를 검은 광산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민감성은 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 정신은 빙하 사이에 사는 이들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그린란드 사람들의 덴마크에 대한 충성은 단지 감정적인 유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조사와 현장 분석에 따르면 인구의 85%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덴마크의 무상 교육, 보편적 의료 서비스, 강력한 사회 보장망을 미국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야만적인 자본주의에 희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부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사회 모델을 보호하려는 반사적 행동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의료 위기, 소득 불평등, 사회적 붕괴를 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이 시스템에 통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노는 누크나 코펜하겐의 거리만이 아니라 미국의 중심부인 워싱턴의 복도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들의 세금 수조 달러가 불확실한 결과를 가진 북극 모험에 사용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는 백악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17%만이 이 인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구의 대다수는 이를 불필요하고 위험하며 낭비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 사용에 관해서는 90% 이상의 미국 대중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미국 국민은 유럽의 친구들, 그들의 나토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겨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어진 전쟁의 길고 짙은 기억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면역 체계를 미국 사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상황은 워싱턴에서 주요 헌법 위기로 거의 정치적 매전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덴마크에 대한 군사 행동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에서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입법부는 재정 권한을 사용하여 행정부의 손을 묶어 총사령관이 군대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덴마크 측과 최후통적 회의를 하기 위해 백악관에 모였습니다. 의제에 있는 유일한 항목은 인계. 의회 회관에서는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과 진 샤힌 같은 이름들이 트럼프의 손을 묶기 위한 자금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민주주의의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공화당원의 50%조차도 이 계획에 미친 짓이며 네이토를 내부에서 폭파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자신의 당조차도 의문을 제기하는 황제의 위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고립은 위기가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원 법안과 상원 법안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획득 및 운영 자금을 동결하고 다른 하나는 군사 물자 수송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미국의 국가기구가 내부적으로 갇혀 있으며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교착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끊임없이 1867년 알래스카 구매를 언급합니다.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구입한 그 광대한 땅을 언급하며 그는 그때 했잖아, 다시 할 수 있어, 그냥 부동산 거래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무시하는 큰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19세기가 아니고 그린란드 사람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고정자산이 아닙니다. 알래스카는 당시 시워드의 어리석음으로 조롱받았지만 그것은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 계획은 전략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동맹 법칙을 무시하는 계획으로 인식됩니다. 대중의 지지가 매우 낮다는 사실은 미국인들도 이 역사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사실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1946년에 트루먼 대통령도 그린란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1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덴마크는 정중히 거절했고 트루먼은 우호적으로 물러났습니다. 동맹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차이점은 그가 좋게든 강제로든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대중은 그린란드를 중국 압박하의 홍콩이나 러시아 점령하의 크림과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자랑스럽고 고립되었지만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역사상 가장 초현실적이고 위험하며 믿기 어려운 장면 중 하나가 북극 얼음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과 영국군이 공식적으로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린란드에 상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패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위협에 대응하여 섬에 선봉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폴란드 항공사 엔토에오 소속 비행기가 독일 군인을 수송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의 공동 방어 반사작용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향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제지되고 의회에 의해 저지된 트럼프는 가장 파괴적인 카드인 경제적 핵 버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덴마크와 이 조항을 지원하는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에 대한 25% 추가 관세 위협은 이미 취약한 세계 무역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 협박에 대한 대응은 명확합니다. 단결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법에 대해 워싱턴에 강의하며 그린란드는 그 주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그리고 그들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었다. 마크롱은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유럽 국가와 동맹국의 주권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연쇄 반응은 전례가 없을 것이다 라며 미국에 대한 집단 방어를 시사했다. 이 말들은 대서양 동맹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트럼프의 경제 무기의 총구를 그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역사적으로 관세는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세계는 숨을 죽이고 한 조각의 땅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점화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단지 이익, 얼음,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린란드는 시토류 원소, REA의 가장 큰 대체 매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호에서 이는 현대 기술의 기본 요소이며 스마트폰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됩니다. 중국이 현재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중국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공포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린란드 사람들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녹는 빙하로 인해 열린 급지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고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 경로를 수천 킬로미터 단축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통로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를 차단하고 러시아의 북쪽 출구를 막기 위해 그린란드를 인수하려고 하며 전략적 루트를 통제하면서 미래의 석유인 시그리 금속을 확보하여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것을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원에 통제되지 않은 이전과 경제적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사람들은 그들의 땅이 구멍투성이가 되어 녹색 그린란드가 검은 광산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전략적 야망보다 우선합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광산이 아니라 조상의 유산이자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중국의 위협이나 러시아의 위협은 그들의 눈에 미국의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의 환경의식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톱니바퀴에 던져진 스패너처럼 전체 시스템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나든 한 가지는 이제 확실하다. 나토는 더 이상 예전의 나토가 아니다. 75년 된 동맹, 신뢰로 구축된 그 구조는 북극의 차가운 물에서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할 친구가 아닌 먹잇감으로 보는 새로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자체 군대를 동맹국에 배치했습니다. 눈보라 속 누크 광장에서 그린란드 사람들이 외친 칼라알리트 누나트라는 외침은 5만 6천 명의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극화 세계에서 작지만 명예롭게 남고자 하며 주권을 돈으로 팔기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들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극에서의 이 긴장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구세계 질서와 새로운 권력을 찾는 것 사이의 충돌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나토의 내부 분열을 보며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독일은 동부 국경에서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크렘린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북극에서의 고집과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2026년은 나토의 해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외교적 균열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지정학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들을 칼라알리트 누나아트라고 부르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을 듣고 깊이 있는 분석을 이해하며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모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PPR 글로벌의 다음 분석에서 우리는 세계의 또 다른 전환점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지평선을 주시하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